자, 해수의 특성. 해수는 바닷물. 바닷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온도가 달라요. 그림 봐봐. 빨간색이 뜨거운 거고요. 파란색이 차가운 거다. 온도가 지역별로 다 다르죠. 네. 왜일까요? 태양의 빛을 받는 양이 태양 에너지의 빛을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과 적게 받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다르겠죠.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쪽은 저위도. 저위도가 적도 부근이니까 0도 가까운 곳. 여기죠. 0도죠. 여기가 가장 뜨거운 거 보이네요. 그다음에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파란색.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파란색입니다. 이쪽도 고위도고요. 이쪽도 고위도인 거 알아요? 네. 이게 저위도가 딱 가운데 있는 거고 이쪽도 고위도, 이쪽도 고위도예요. 중위도는 이쪽이 중위도가 되겠죠, 둘 다. 여기도 중위도, 여기 중위도야. 중위도. 자, 이건 태양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바닷물은 어떤 바닷물이냐면 바로 표층 수온입니다. 표층. 표층이 뭐야? 맨 위에 있는 거. 바닷물이 맨 위에 있는 바닷물, 중간에 있는 바닷물, 맨 아래에 있는 바닷물로 나눠지거든요.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건 누구만 영향을 받는다? 맨 위에 있는 것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저 밑에는 태양 에너지가 잘 못 들어가서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다? 표층 수온이다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표층 수온. 바닷물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표층의 수온만 정리한 겁니다. 표층 수온.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엔 바닷물을 위아래로 잘라볼게요. 엑시드하게 위아래로 잘라봅시다. 자, 위아래로 쭉 잘랐더니 어때요? 이해했어? 자, 네. 맨 위에는 뜨거워요. 왜? 태양 에너지를 너무 좋아한다. 태양 에너지를 받는 쪽이니까 뜨거울 거 아니야. 온도가 겁나 높아요. 15도부터 한 17도쯤 되네요. 17도씨 정도 되는데, 자, 태양 에너지가 바닷물 속으로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니까 내려가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를 덜 받으니까 차가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잘 봐. 이래야 정상이야. 여기 뜨겁고 점점 차가워져서 엄청 차가운 물이 이렇게 점점 차가워져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래는. 근데 왜 이러한 패턴이 안 나오고 한동안 일정한 온도, 즉 0m부터 150m까지 온도가 다 일정해. 똑같아. 왜 그럴까요? 섞여서. 위에가 뜨거운 거 맞아요. 아래가 약간 차가운 거 맞거든? 근데 막 섞이니까 일정한 온도가 되는 거야. 왜 섞일까? 바람 때문에. 정답. 바람이 불어서 표층, 맨 위에 바닷물을 막 섞어버리는 거야. 파도 치잖아, 파도 같은 거를 막 섞어버리니까 온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층을 그래서 바람 때문에 혼합되는 층, 이름이 뭐다? 혼합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혼합층은 왜 온도가 일정한가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바람이 시게 불면 혼합층이 더 두꺼워져. 문제. 저위도와 중위도와 고위도 중에서 바람이 가장 시게 부는 데가 어디게요? 땡. 중위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혼합층이 가장 두껍겠네요. 확인해볼까? 짜자잔. 얘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냐? 위도별 분포예요. 위도별 분포. C는 혼합층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치? 네, 여기 B는 혼합층이 엄청 두껍죠? B가 바로 뭐라고 써있어? B. 이렇게 읽어봐. B 뭐야? B가 중위도죠. 중위도가 혼합층이 엄청 두꺼워. 이유가 뭐다? 바람이 겁나 시게 불어서. 저위도는 왜 혼합층이 얇아요? 바람이 잘 안 불어. 굉장히 무더운 정글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더운 정글 옆에 바다. 그죠? 바람이 잘 안 부는 곳이라서 혼합층이 얇아요. A는 뭐야? A는? 중위도. 완전 고위도. 엄청 추운 지역 있죠?
엄청 추운 지역은 맨 위에부터 맨 아래까지 온도가 다 똑같아. 몇 도로? 체크. 아니야. 4도. 4도씨로 4도씨. 잘 봐. 가장 무거운 물이 몇 도인지 알아요? 4도. 4도가 제일 무거워요. 3도가 되면요? 가벼워. 얼기 시작하면서 위로 떠요. 우리 얼음이 물 위에 뜨죠? 네. 얼음이 가벼운 거야. 그럼 몇 도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한 3도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4도짜리 물이 가장 온도가 낮을 때 가장 물 분자가 가장 촘촘하게 모여있는 곳이라서 가장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이걸 써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4도 세자가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4도에 물에서 돌아가셨다고요? 4도를 기억하자는 친구입니다. 4도가 가장 무거운 물이라서 죽을 것 같아. 먼저 4도 세자가 4도에서 돌아가셨다. 4도가 제일 무거운 물이다. 꼭 기억합시다. 냉장실 온도를 몇 도로 맞추는지 알아요? 마이너스 17. 아니야, 냉장실. 냉장고. 42도. 네, 40. 2도. 18도. 2도도 있고요. 18도 아니야. 냉장실은 18도 맞춰. 실내 온도야? 22도. 냉장실은 4도에서 2도 사이에 맞춥니다. 근데 4도로 맞추시는 분들은 어떤 물을 먹겠다는 거야? 그 안에 물을. 시원한. 가장 무거운 물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물이 무거운 걸 어떻게 느껴요? 느껴져요. 이걸 알면 느껴집니다. 4도짜리 물을 마시면 무거운데 이렇게 무거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아무튼 4도짜리 물이 가장 무거우니까 생각해봐. 저 밑에 완전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갑니다. 깜깜해. 엄청 깜깜해. 거기 물은 다 몇 도일까요? 0도? 4도라고. 가장 무거우니까 가장 밑에 깔려있을 거 아니야. 저 심해 바다에도 네? 물이 4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질이 살 수가 있는 거야. 왜 엄청 추울 것 같아. 영하 몇 도 될 것 같잖아. 하지만 맨 밑에, 저 밑에, 마리아나 해구 막 10,000m, 20,000m 밑에도 결국 거기 바닷물도 다 몇 도다? 4도입니다. 4도예요. 가장 무거운 물이 4도입니다. 압력만 견디면 온도에 대해서는 4도만 견딜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심해 생물들은 4도에서 살아남는 생명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는 맨 위에 바닷물도 4도, 중간 바닷물도 4도, 맨 아래 바닷물도 4도, 전부 4도라서 일직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고위도는 그래서 층상구조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층상구조가 없다. 층상구조가 뭐냐? 다시 볼게요. 자, 맨 위에 바닷물은 혼합층이었죠? 첫 번째 층 혼합층입니다. 혼합층이 끝나면 진짜 이제 파도 또는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으니까 진짜로 아까처럼 온도가 쭉 떨어져요. 잘 봐. 온도가 쭉 떨어지는 층을 뭐라고 하냐? 바닷물의 온도를 수온이라고 하죠. 수온, 바다의 물의 온도. 물의 온도가 점점 기억하는 암기법이야. 물의 온도가 점점 약해지는 층. 물의 온도가 점점 약해지는 층, 수온 약층이라고 기억합니다. 수온 약층. 수온 약층에서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몇 도까지 떨어진다? 가장 무거운 물? 오케이. 4도까지 떨어지면 굉장히 깊은 바닷물까지 4도가 되겠죠? 거기가 깊은 바닷물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심해층. 심해층은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무거운 물들이 많잖아. 그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층이 있어요. 혼합층,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이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닷물은 위로 퉁 자르면, 수직으로 퉁 자르면 하나, 둘,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층상구조를 가진다. 층상구조를 가진다라고 표현해. 층, 1층, 2층, 3층 이런 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고위도는 층상구조가 있었니 없었니? 고위도는 없었잖아. 그래서 고위도는 일직선이라서 층상구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얘를 주목해.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봐. 찔러봐봐. 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점점 온도가 내려가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온 약층은 내려갈수록 왜 온도가 떨어지나요? 차가워. 왜 차가워지냐고? 누구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덜 도달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온 약층에, 잘 봐. 수온 약층의 위에 있는 물 여기, 수온 약층의 아래에 있는 물 여기, A하고 B라고 본다면 A라는 물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 뜨겁죠. B라는 물은 어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뜨거운 물은 밑으로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와요. 차가운 물은 위로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물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물이 안 움직여. 물이 안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얘가 움직여줘야 여기하고 1번하고 3번이 어떤 물질이든 에너지를 막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데 가운데 안정적인 물층이 있으니까 1번하고 3번이 아무것도 교환할 수가 없어. 물질도 교환할 수가 없고 에너지도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수온 약층이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수온 약층, 매우 안정하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 써져 있죠? 차단한다는 말 아시죠? 차단합니다. 너무 안정적이라서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게 바로 이 수온 약층의 특징입니다. 매우 안정적이다. 물이 물이 막 돌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네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전체 특징만 좀 보고 있습니다. 다 했네. 자, 넘겨볼까요? 우리 염류, 해수 먼저 볼게요. 염류부터 볼게요. 우리 곧 정신을 잃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정신 잃기 전에 어려운 거 먼저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정신 잃으면 안 돼. 좀만 참어. 자, 이제 염분 얘기할 건데요. 염분은 이 그림 봐봐. 바닷물 1kg을 떠와. 빨리 떠와. 지금이야. 떠왔어. 바닷물 1kg 떠왔어. 자, 여기서 물만 다 증발시켜. 뭐가 남나요? 소금만 남을까? 염분. 맞아요. 염분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거기 소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도 섞여 있습니다. 거기 섞여 있는 물질이 모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많은 건 소금 맞아요. 소금을 뭐라고 합니다? 염화 나트륨 27.2g. 전체 35g이 들어있다면 그 중에 27.2g이 다 소금이야.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게 뭐야? 염화 마그네슘 보여요? 써놓을까? 이게 간수예요, 간수. 우리 뭐야? 두부 만들 때 넣는 물 있거든? 저기 염화 마그네슘 가지고 두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닷물 성분 중에 두부 만드는 그 물 성분이 여기 염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부터 황산 칼슘 기타,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그 기타 성분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돼요. 가장 많은 건 염화 나트륨 소금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건 간수 성분에 해당하는 염화 마그네슘이구나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염화 들어간 것들이 제일 많고요. 황산 들어간 게 더 좀 적은 양이 들어있구나라는 정도로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바닷물 1kg을 선생님이 떠오라 그랬죠. 바닷물 1kg 중에서 우리 전 세계 평균이야. 전 세계 바닷물 평균은 물이 965g.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 이 물질들이 35g이 들어있습니다. 평균적으로예요. 평균적으로. 이때 들어있는 이런 물질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읽어보자. 염류. 따라서 염류라 염류. 바닷물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 염류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처럼 해봅시다. 아까처럼 안 배운 사람 바닷물 속에 뭐가 들어있니? 소금. 그죠? 이제 배운 사람 바닷물 속에 뭐가 들어있니? 염류. 그죠?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른 게 느껴져야 돼. 스스로가 우쭐해져야 됩니다. 소금이야! 이러면 초딩이야. 그죠? 중딩들은 염류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류. 자, 염류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냐를 가지고 퍼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염분입니다. 염분. 자, 염분 볼게요. 염분. 염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바닷물 1000g을 준비했죠. 그죠? 1kg은 1000g이잖아. 그 중에 염류가 몇 g 들어있어? 35g 들어있죠. 그죠? 곱하기 뭐하냐? 1000이에요. 1000. 곱하기 1000을 해서 35g씩 나오죠. 곱하기 100g은 퍼센트죠.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하면 퍼어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땡땡. 공이 퍼센트에다가 잘 봐. 퍼센트에다가 공 하나를 더 붙여. 그래서 이거를 퍼어밀. 좀 어려운 말로는 실용 염분 당위 이렇게 불러줘요. 네, 읽을 때는 퍼밀이라고 불러줘요. 퍼밀. 그래서 퍼밀 실용 염분 단위라고 불러줍니다. 염분의 단위예요. 자, 곱하기 1000을 하는 게 포인트야. 다시 그러면 전 세계 평균 바닷물의 염분이 몇 퍼밀이니 그러면 35퍼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바닷물 1kg, 1000g을 갖다 놓으면 그 안에 염류가 35g 정도가 들어있어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염분이라고 해요. 염분은 이렇게 정합니다. 실용 염분 단위를 PSU라고도 불러주네요. 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걸 염분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평균이 35라면 어디는 높을 수도 있고 어디는 낮을 수도 있겠죠. 네. 그쵸? 그림 하나 볼게요. 안녕. 자, 우리나라의 8월달입니다. 8월달. 지금 몇 월달이에요? 7월달이죠. 7월달이죠. 그래요. 7월달이죠. 자, 7월과 8월의 특징이 뭐야?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죠.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건 강수량이 많다. 뭐보다? 이건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훨씬 더 많은 날입니다. 강수량이 많다는 건 바닷물이 짜요? 묽겠네. 35보다 전체적인 평균이 어때요? 봐봐. 33.8, 32, 30, 31 다 낮죠?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낮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좀 낮아요. 그럼 겨울로 가볼까? 겨울. 위에 그림 나와있죠? 겨울. 겨울은 어떠니? 아까보다 어때요? 조금. 34, 32, 33. 그죠? 조금 높죠? 왜냐? 여름에 왜 조금 낮냐? 강수량이 많아서. 그죠? 겨울은 강수량이 좀 적으니까 염분이 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또 특징이 있어요. 자, 이쪽. 왼쪽을 서해바다, 오른쪽을 동해바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더 염분이 낮아요? 서해야, 동해야? 동해가 낮아요? 서해가 더 낮죠, 서해가. 그죠? 이유가 뭐야? 아무튼 왼쪽 이유를 말해보라고. 아무튼 서해가 더 낫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네? 이유가 뭘까? 네? 됐다. 파도가 안 쳐서? 아니에요. 잔잔해서. 뭐가 달라? 똑같은 말인데? 갯벌 아니야. 햇빛 아닙니다. 산소? 산소 아니야. 산성. 막 던지는구나. 힌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 정답. 산맥. 우리나라 산맥은 무슨 서저 지형? 동고서저. 똥꼬 아니고 동고라고 했죠. 입모양이 동쪽이 이렇게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장난친 거야 쌤이. 동고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자, 비가 내리면 바닷물이 다 어디로 흘러내린다? 서해 바다 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물의 유입량이다. 강물의 유입량. 뭐야 또 돼지가 나왔어. 강물이 유입이 서해 바다 쪽으로 많이 되니까 서해 바다 쪽에 민물이 짜지 않은 물이 유입되니까 이쪽이 더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염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어? 강수량도 염분을 결정할 수 있겠죠. 증발량도 염분을 결정할 수 있겠죠. 증발을 겁나 많이 해요.
그러면 염분 높아질 거 아니야. 사해바다 같은 게 그런 거잖아. 염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는 쌤이 알기로 200%일. 200%일 정도. 200%일. 뜨는 거 아니에요? 튜브 없이도 둥둥 뜹니다. 떠서 이렇게 뜨는 치고. 거. 우리 거기서 봤죠? 그래, 그게 사해바다. 사해바다. 세 번째 뭐다? 강물의 유입량도 염분을 결정할 수 있게 돼.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염분이 많은데 들어가면 안 되죠. 염분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지? 짜다는 거야, 묽다는 거야? 말해봐. 짜장. 짜다는 거야. 들어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나도 봤는데 사막이었어. 야, 진한 소금물에 들어간 물이 죽냐? 안 죽어요. 왜 죽어? 진한 소금물. 죽지 않습니다. 진한 소금물이 염분이 높은 거야. 염분이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봐. 빙하가 녹아. 네. 그럼 민물이 유입되는 거잖아. 염분이 낮아지겠네. 그죠? 네. 빙하가 얼어. 반대로. 얼면, 잘 봐. 얼면 순수한 물만 언다고 얘기해줬냐는 했어요. 했었어, 옛날에. 그죠? 순수한 물만 얼어. 잘 봐. 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들끼리만 얼어. 얼음끼리만 얼어. 그러면 막 얼음이 얼면 얘네들이 얼면서 지들이 갖고 있던 소금기를 다 뱉어낼 거 아니야. 네. 이쪽은 더 짜져요. 맞아요? 더 짜집니다. 다시 말해서 빙하가 얼 때는 염분이 높아져. 근데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생성되고 녹는 거에 따라서도 염분이 결정될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물의 유입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담수라, 담수. 담수의 유입량. 담수가 짜지 않은 물을 담수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해수의 반대말이 담수였습니다. 짜지 않은 물이 담수였어요. 자, 이게 염분입니다. 염분. 근데 완전 신기한 건 봐봐. 바닷물을 떠올게요. 자, 떴어. 34라고 34. A 바닷물 여기 떴어. 32. 34%밀, 32%밀. A라는 바닷물과 B라는 바닷물을 떴습니다. 자, 둘 중에 문제. 누가 염류가 많아요? 32. 무슨 소리야? 염류가 많은 건 어딜까요? 34. A 34가 염류가 많겠죠. 그지? 염류가 그래서 바닷물을 1kg, 1000g을 떠오면 A는 34g이 염류고 32g이 염류일 거 아니야? 그죠? 나머지는 물이겠죠. 물이 나머지를 차지할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34g 중에서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죠. 32g 중에서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죠. 네. 그렇죠?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완전 이상한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60%밀이라고 가정해보고요. 얘를 30%밀이라고 가정해볼게요. 60%밀이면 몇 그램 들어있는 거냐면 60g 들어있는 거, 얘는 30g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염화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나 봤더니 30g이 들어있어요. 여기 염화나트륨 얼마나 들어있나 봤더니 15g이 들어있습니다. 잘 봐. 그러면 여기 전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몇 %야? 반. 50%. 여기도 전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 비율이 몇 %야? 50% 똑같아요. 모든 바닷물은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다 똑같아요. 여기 A 바다나 B 바다나 염류가 다르죠. 염류의 양은 다르지만 그 염류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4번 읽어.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의 비가 일정하다. 뭔 소리야? 얘가 50%고요. 염화 마그네슘이 18%가 이렇게 염분의 비가 똑같다는 거야. 얘가 50%, 얘는 18 이렇게. 어느 바다나 들어있는 염류들의 비가 다 똑같다는 거야. 50%고요. 얘는 항상 18%고 얘는 항상 2%고 그래. 이 퍼센트가 항상 똑같다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다시 집에 갑시다. 와. 뻥이에요.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으니까 아무도 안 가요. 어디를 가? 뻥인 거 아는 거지.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정리 다시 할게요. 시원해? 응? 시원해?